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고 관리형 보딩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웹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웹세미나에는 저희 종로유학원의 조기유학을 총괄하시는 저희 박윤영 팀장님과 저희가 가장 신뢰하는 그 보딩재단 아메리고의 강일호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박윤영 팀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인영 팀장입니다. 저희 종로 하시는 역할도 조기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국가별로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일홍 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코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강희룡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학생분들의 궁금하신 점, 부모님들의 궁금하신 점까지 다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종로유학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조기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안전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럼 안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기유학 학생들을 많이 보내보면 뭐 2, 3년 차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6개월 차, 한 학기 만에 그만두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을 시킬 것인가?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뭐 초등학교 6년, 보통 중학교 3년을 공부한 학생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느끼는 혼란과 또 의지할 데 없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큰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팀장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유학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보면서 느낀 건데요. 성적이 부족해도 아이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이 유학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차장님께서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PPT에도 있는 내용이지만요. 예, 학생분들이 적응을 못한다든지 또 그 학교 생활에서 약간 좀 뒤처지는 걸 느껴진다고 한다는 부분은 언어를 통한 언어부터 이제 문화까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에서도 한국에서 이렇지 않은데 왜 얘네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거 약간 차별인가? 나 이거 따돌림 당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어학연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좀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좀 깊이 있는 이해,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놀라웠던 점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저희도 부모님들도 이 친구는 충분히 적응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알고 보면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다른 아이들도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벽이 되고 큰 좌절감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기유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발전된 조기유학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관리형 조기유학이 어떤 것인지 저희 박윤영 팀장님과 그리고 강일원 차장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종로유학원의 조기유학을 총괄하고 계신 박윤영 팀장님의 PP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고등학교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미국 고등학교 유학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지 교육 시스템, 또 미국과 한국 교육을 수업을 비교하는 내용, 또 시기별로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그 외에 이제 사례 등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요인데요. 이제 많이 묻는 것이 언제 유학을 가는 게 고등학교 유학의 시작입니까? 라고 문의하시는데,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4년입니다. 90, 11, 12학년인데요. 중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은 9월에 9학년이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렇게 해서 고1, 고2까지 유학을 많이 가고요. 고1, 고2에 가는 학생들은 한 1년 정도 많이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조건은 대부분 3년간 성적하고 영어 공인 점수, 그 외에 이제 인터뷰 이렇게 3가지인데, 성적이 좋고 영어 공인 점수가 있으면 물론 학교의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나쁘고 공인 점수가 없으면 유학을 못 갑니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부족한 학생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연간 비용인데요. 이제 크게 데이스쿨하고 보딩스쿨로 이렇게 비용을 써놨습니다. 보통 데이스쿨은 적게는 3만 불서부터 한 6만 불 사이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학비, 여기에는 숙소, 가디언, 기본적인 큰 비용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기숙사 학교들은 적어도 4만 5천 불에서 7만 불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통상 1년에 미국 유학은 5만 불에서 6만 불을 가장 많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내용인데요. 사실 미국 유학을 갈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해? 딱 2가지입니다. 학생이 유학 의지와 사실 부모님 경제력입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유학을 끌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사례에서 안내 드리겠지만 그런 학생들 몇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 교육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교육은 우리가 보통 천의 얼굴을 가진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끔 키우는 그런 교육 방침이 있어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운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사고력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학생별, 개인별 능력에 따른 그런 교과목 선택, 또 그 외에 스포츠나 예체능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균형 잡힌 교육을 자랑하는 미국 교육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어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내신 성적이 너무 나빠서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들이 유학을 갔을 때는 자신감이 매우 업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 생활로 이어지고 또 좋은 내신 성적을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장점은 10대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는 게 미국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또 책임을 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립심이 강해지죠. 다음은 간단하게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회는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주재원 자녀, 아니면 부모를 동반해서 F2 비자로 간다든지, 이 케이스 외에는 거의 공립 유학을 못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가는 사립은 보통 데이스쿨과 보딩스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미국 교육의 공립과 사립의 공통적인 사항은 이제 한국하고 달리 미국 교육부의 그 공교육 정책이 학교에 그렇게 영향력이 미약합니다. 크지 않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학교별로 이사회나 학부모회에 의해서 커리큘럼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의 지역별, 학교별로 수업 과정이나 수준이나 운영 방식이 좀 천차만별인 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 학교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국은 같은 학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것에 반면 미국 같은 경우 학생 능력에 따라 또 같은 과목이라도 레벨이 다르고 필요시는 또 한 학년 높은 학년도 수업을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 학교에 따라는 이제 과목, 대학 과목을 이제 이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AP라든지 듀얼 애널먼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가리키는 교육이라든지 금융 투자, 요즘은 4차 산업 관련된 과목 등 이렇게 다양한 교과 내용으로 굉장히 폭넓은 교과 내용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미국 고등학교 유학을 갈 때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크게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공립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 3개는 사립입니다. 공립은 우리가 1년 딱 갈 수 있는 교환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어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성적이 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똑똑하고 씩씩하고 유학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되는 아이라면 1년쯤 저렴하게 갔다 올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년 다녀온 후에는 사립으로 많이 전학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단점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 학교를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배정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립으로 가는 경우 데이스쿨과 보딩스쿨 어디가 나을까요? 라고 이제 막연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스쿨을 가면 방과 후에 내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적합한 학생도 있고요.
하지만 또 기숙사 학교는 기숙사에 엄격한 규율이 있고 학생 스스로 시간 관리를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선생님이 함께 기숙사에 상주를 하시고 그런 장점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선택을 많이 하죠. 단 이제 기숙사 학교 같은 경우 방학 때 짧은 방학들이 많아요. 땡스기빙, 여름 방학, 아니 겨울 방학, 봄 방학 요럴 때 또 기숙사를 비워야 해서 추가 비용이 좀 감수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형 유학이 있는데요. 요거는 정규 수업 외에 방과 후에도 아이가 부족한 과목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스케줄을 다 짜서 관리도 해주고 성적 관리도 하고 대학 입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적응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유학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관령 유학을 했던 학생들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계획을 하시면 되고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략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가야 되는지 성공 전략인데요. 사실 이 전략은 조금 높게 해놨습니다. 보통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한 30위권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 정도 대학 목표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대학 가려면 이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넣어놨는데요. 9학년까지는 영어가 웬만큼 돼야 돼요. 그래서 10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토플이 80점이 되는 실력이 갖춰져야 이제 SAT도 시작하고 11학년에는 AP도 하고 그다음 12학년에는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대학 입시 에세이까지 완성하는 시기예요. 요거는 좀 탑의 학교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전략입니다. 그럼 미국 대학은 어떻게 가는지, 요것도 사실은 이제 30위권 대학 사실 목표로 넣어놨어요. 미국 대학은 아시다시피 학원만 잘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열정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30위권 대학을 준비하려면 8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내신이죠. GPA. 그 외에 이제 아카데미카 SAT1이라든지 서브젝트 SAT2, TOEFL, 그다음에 AP 언어 클래스. 그 외에 이제 엑스트라로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리더십을 보이는 활동, 인턴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봉사 활동, 상장 등 뭐 추천서, 요 에세이 이 8가지를 완벽히 준비가 된다면 아이비리그와 30위권 대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다 준비를 안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대학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8가지 준비가 된 아이는 사실 우리 한국 국내에 스카이대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2가지, 3가지만 해도 얼마든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아이들의 사례도 몇 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 조건이 필요한지 한 7가지를 나열을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학생입니다. 또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학생활을 잘해요. 요 3가지만 갖춰줘도 굉장히 유학생활을 잘합니다. 성적이 좀 부족해도 혼자 알아서 잘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런 아이들은 성공적인 유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언제 유학에 적깁니까 하는데 사실 학생의 성숙도에 따라 많이 달라요. 조금 성숙한 아이들이 유학도 잘하고 성적이 좀 좋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사례 안내 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좋은데 아주 탑의 학교에 간 아이들은 사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못한 아이들 위주로 넣었고요. 사실 이 학생들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입학 레터를 받은 아이들인데 4, 5년 전에 저한테 와서 갔을 때 성적이 다 밑바닥이었어요. 거의 성적표를 보면 E, 거의 다 낙제지요. E 아니면 D였어요. 과연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가면은 잘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래도 제가 이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성적표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이들이 의욕도 있었고 성품도 괜찮은 학생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나가면 날개를 달아주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라고 저를 믿고 따라온 학생들인데 생각보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2-3 학생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학교 생활은 매우 행복했다고 절대로 귀국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즐기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위에 3명의 학생은 성적도 나빴고 부모님들은 절대 명문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첫 번째 학생은 이제 그 주립대 순위 계열에 3만 불의 장학금을 이것도 매년 받습니다.
물론 펜스테이트가 더 좋지만 장학금 때문에 조금 낮은 학교로 갔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거의 다 50위권, 70위권 대학을 다 합격을 했어요. 이 두 번째 학생도 뉴저지는 로터스를 갔는데 정말 이 학생은 많이 부족한 학생이어서 저도 한숨이 많이 나왔고 대학을 갈 수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어머님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 학생도 이 아이는 공부를 좀 할 만한데 전혀 안 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운동, 학교 생활은 너무 잘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자꾸 결석하고 안 하고 해도 그래서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걸 또 싫어했고 본인이 유타를 결정을 한 케이스예요. 마지막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 두 학생은 아이들 의욕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이고 성적은 다 2였어요. 바닥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고 고1이나 됐고 그래서 관리형으로 보냈고요. 가서 정말 막말로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의외에 좋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학생은 항공 쪽으로 해서 항공의 유명한 대학 5위권 대학에 다 붙었어요. 엠브리리드 학교를 매년 7,000불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고요. 퍼듀도 붙었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학교 성적이 매우 안 좋았지만 성품이 좋았고 운동도 좋아했고 미국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SAT 성적도 다 좋았고요. 이 학생들이 다 모두 AP나 뭐 사실 토플도 거의 안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토플이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이걸로 인정이 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카데미카 프로그램 거의 없이 SAT하고 내신만 갖고도 7, 8위권 아니면 70 있고 50위권, 30위권 대학도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지금 성적이 부족한데 많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회를 한 번씩 제공해 주는 것도 아이들이 꿈을 실현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벌써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내용이 학교별로 가격을 비교하실 때 학교별로 가격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켜드릴게요. 네. 일단 비용 차이는요, 지역적인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호하는 캘리포니아, 동부의 뭐 뉴저지, 보스턴, 메릴랜드 이런 데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홈스테이 비용도 높고 또 학교에 따라 학교들도 아무래도 좀 우수한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다 보니 교사대 학생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좀 비싼 학교들은 교사대 학생 비율이 뭐 5대1, 6대1, 7대1, 8대1도 있지만 저렴한 학교들은 15대1, 17대1, 20대1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와 또 지역적인 차이입니다. 중부나 뭐 남부, 좀 외곽인 학교들은 조금 더 저렴하고요. 또 도시가 좀 크고 좋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좀 우수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웹세미나 진행할 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Q&A 시간 아니면 지금 발표하는 내용에 맞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질문을 주시면 그만큼 더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집니다. 질문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까 그 9학년에 최소 토플이 80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80점이 안 되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려울까요? 아까 토플 80점은 10학년 입학하는 정도 됐을 때 80점 정도의 실력이 되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이제 뭐 한 탑 30위권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요. 사실 9학년에 80점을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토플 점수 없이 성적이 아까 저 학생들처럼 2이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가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저희 아메리고의 강인호 사장님 PPT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 들리실 것 같은데요. 들리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메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요. 전반적으로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해서 좀 어떤 큰 맥락을 잡으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미국 조기 유학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럼 왜 미국을 가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 굉장히 많은 영어권 조기 유학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미국을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높은 수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교육 퀄리티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사를 비롯해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까지 뭐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선생님들이 그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고요. 또 견학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미국에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아까 박윤익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내에서는 학생들이 뭐 청소년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게 학업을 뭐 좀 뒤로 하고 뭐 스포츠만 한다. 학업을 접어놓고 음악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학업은 학업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음악과 미술, 체육까지 모든 것을 학생분들이 다 경험해본 이후에 성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글로벌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학교들이 많죠. 1위부터 100위까지 일렬로 세워놨을 때 80위권 안에, 그러니까 80%가 다 미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열심히 해서 서울대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기라성 같은 대학교들이 이미 미국에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캠퍼스라는 말 자체가 미국 문화에서 발달이 된 거인 것처럼 미국은 그만큼 대학교라는 문화, 대학교라는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큰 어떤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한국보다는 확실히 미국, 호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또 미국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 프로그램은 학생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현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즉, 한 반을 20명이라고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19명은 다 현지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나중에 졸업을 해서 뭐 동문회라든지 뭐 이런 동창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좀 유익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겠죠. 특히 어디서 들어보니 미국과 다른 여타 나라에서 신기술이다, 좋은 기술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에선 그게 이런저런한 말도 안 되는 법으로 불법으로 치부되는 게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뭔가를 새로운 걸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대학교까지 간 이후에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있는 그 기업으로 만약에 취직이 되신다.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뭐 사업을 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훨씬 더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글로벌한 벤처를 하더라도 글로벌한 기업을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면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왜 조기 유학일까요? 이거는 방금 차장님께서 물어봐 주신 거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대학 진학 요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SAT라든지 토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맞고요. 또 이 SAT라는 거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대학교 진학을 할 때는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 GPA,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규학습을 통해서 받은 성적표죠.
그 중에서도 GPA 또 여기에 AP&N Honors를 얼마나 또 수강을 했는지도 중요해요. AP&N Honors는 일반 과목보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물리 2, 화학 2처럼 뭔가 좀 심화되어 있는 과목들을 AP&N Honors라고 이제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대학교에서 학생분들의 성적을 볼 때 학교 성적 그냥 단순한 GPA가 높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학생이 도전적으로 높은 또 어려운 과목을 수강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GPA에는 GPA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AP&N Honors까지 중요하게 또 치부가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 놀랍게도 엑스트라 커리큘러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방과 후 특별활동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는 스포츠도 있을 수 있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뭐 수학경시대회, 체스반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좀 우스운 말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덕체를 많이 갖춘 인재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분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리더 같은 역할을 해본 적이 있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또 자기가 대학교 에세이에 잘 녹여내서 글을 쓸 수 있는지 장문부터 시작해서 영어 수준만 보더라도 어떤 대학교는 아예 딱 두 문장만 보고 이 학생은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애구나 아니면 얘는 이 정도 영어 수준이면은 우리 대학교에 왔을 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아예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에세이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recommendation, 그러니까 추천서죠. 이런 것까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SAT, 토플을 제외한 나머지 80%가 굉장히 학생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셔서 아예 기본적인 생활부터 다져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기 유학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다음은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넣었는데요. 이게 스트리밍이라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2020년 슈퍼볼 경기 때 들어가는 광고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나타,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만든 소나타 스마트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눈에 익은 배우들도 나올 텐데 딱 보스턴 지역에서 태어난 보스턴 출신의 연예인들만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보스턴 억양으로 되어 있는 보스턴 사투리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가 보스턴 사투리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차가 스마트 파크가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어느 지역도 파킹 해봤니? 저 지역도 파킹 해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지역들이 보스턴 내에서도 주차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이해를 하고 또 미국 내에서는 보스턴 억양을 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 개그 요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싹 다 녹여내서 이런 광고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광고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당연히 할 거고 나중에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쌓아왔던 문화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런 광고는 만드실 수 없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광고에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왜 얘네들이 이런 문장을 구사를 하는지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이런 게 그때그때 캐치가 돼야 돼요. 그게 유머가 될 수 있고 그게 뭐 좀 시니컬한 어떤 상황을 녹여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뭐 광고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뭐 나아가서 무슨 뭐 IT 쪽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 못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노출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기 유학은 그만큼 중요하다. 문화적인 그리고 영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진학하시는데 유리하다는 부분이죠.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신 분과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쭉 해서
이제 수능까지 보셨다가 수능으로 한국 대학교를 가기 싫고 미국 대학교를 가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미국 대학교를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하시기보다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투시, 얼리 디시전이죠. 얼리 디시즌이 이제 11학년부터 가능하시고요. 또 APN 아너스를 통해서 그냥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점수의 이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미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한 다음에 미국 대학교로 가셨을 때의 스콜러십에 대한 혜택도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다 활용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기 유학을 가시는 게 유익하시겠죠. 그럼 다음으로는 그럼 왜 관리형이냐? 그리고 왜 아메리고냐? 란 두 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두 학생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한국인 같죠. 검은 머리고 또 한쪽은 이제 미국인이라고 칠게요. 이 두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똑같은 나이이고 똑같은 뭐 생년월일이라고 치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미국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치죠. 1학년 때부터. 똑같은 상황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출발선이 다르니까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내용은 좀 더 심도 있게 본다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일단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대외 활동이나 소통을 어릴 때부터 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땐 그만한 또 부담이 되실 거예요. 또 이 학생이 혼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현지 적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학교 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떨어지고요. 또 부모님들이 일반 미국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집에 데이스쿨로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갔을 때는 부모님들과 똑같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다 부모님들이랑 케어를 받고 피드백이 또 선생님들한테 갈 텐데, 일반 이제 유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실 거고요. 또 대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랐다면 우리나라 대학교를 가시는 데에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포럴 단신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가셔서 대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힘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저희 아메리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새로운 관리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교 선정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 리스트인데요. 10개 학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10개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1, 4, 2,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학교들이 블루 리본을 수상한 학교라는 거거든요. 블루 리본이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이제 미국 소재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각 주, 시에 있는 그 교육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서 매겨주시는, 말하자면 미국 교육계의 오스카상 같은 거예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30%의 학생분들의 갭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위 40%의 학생들은 나 몰라라이냐? 아니에요. 하위 40% 있는 학생들이 같은 주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 30% 안에 또 있어야 돼요. 그 말인즉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학교가 저희 10개 중에 40%나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 블루 리본에 4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카고 노스쇼어의 카멜 캐톨릭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조건의 블루 리본을 4회나 수상했어요. 4회나 수상한 학교가 미국 내에 10개가 되지 않고요. 일리노이 주에는 딱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학교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블루 리본이 없는 학교들이 나쁜 학교냐? 아니죠. 거기에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A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가실 수가 있는 사이트인데 niche.com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해서 각 6개 혹은 8개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대한 종합 랭킹을 매겨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보다 낮은 등급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없어요. 그만큼 높은 수준의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요. A 플러스가 아닌 학교들의 태반은
국제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즉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미국인들만 있는 학교, 정말 순수 외국인들만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고, 그런 학교들의 랭킹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 아메리고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학교들은 남녀공학이고 교복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학교 전체 규모로 봤을 때 95% 이상이 다 현지 미국 학생들이에요. 뭐 시민권만 갖고 있는 뭐 중국인, 한국인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나고 자라서 미국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그냥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진학률 성공률도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모든 학교들은 다 카톨릭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톨릭 재단을 저희가 따로 뭐 선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카톨릭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카톨릭 재단들은 가장 좀 보편되고 모두 통일화되어 있는 기준으로 학교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머님들께서도 뭐 미국이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워서 학생들이 갔을 때 너무 자유분방하게 놀기만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카톨릭 재단의 고등학교들은 사이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들의 그 학생들의 용의 단정, 용모에 대한 기준도 다 나와 있고요. 교복도 어떻게 입어야 된다, 뭐 염색은 어떤 색깔은 안 된다, 이런 기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이면서도 카톨릭 재단이라면은 한 번쯤 더 이제 좋게 생각을 해봐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은 학생 선정이에요. 학교가 잘 선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국제 학생들은 위에 보셨던 10개 학교는 아메리고를 통해서만 가실 수 있어요. 간혹가다 한국 분들께서는 뭐 LA 지역에 뭐 사촌이 있으니까 사촌을 통해서 갈래요? 불가능하세요. 명문 고등학교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리를 받고 입상을 하세요. 그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메리고가 있는 거고요. 아메리고의 기숙사로 학생들이 오셔서 그 내에서 학생분들이 뭐 학업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케어를 받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 학교로 이제 등록이 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시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학교들과 기숙사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일단 아메리고의 관리 시스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아메리고는 단순히 기숙사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메리고 내에서는 학생분들이 생활하는 이제 고등학교에도 저희 직원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분들의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목을 들으시고 나머지 미국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에는 저희 아메리고 학생들은 국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거기에서 ESL 수업을 들으세요. ESL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 뭐 문학이 아니라 진짜 문법부터 해서 말을 위한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저희 아메리고 직원분이 도와주세요. 아메리고 직원분이 거기서 계속해서 ESL을 가르쳐 주시고, 학생분들이 기숙사로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2~3번씩 기숙사를 찾아오셔서 ESL을 통한 어려운 과목들이 있을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화학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 아메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기숙사에 오셔서도 이 영어 부분을 캐치업해 주시고요. 또 학생분들이 너무나 심도 있는 부분이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 선생님들께서 다시 또 학교로 가져가서 학교의 화학 선생님께 따로 얘기를 해서 학생이 캐치업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학업 부분까지 저희가 다 케어를 하고 있죠. 또한 대입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학교 부분에서도 더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에세이 쓰는 것부터 해서 학생분들이 2학년 때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대로 열심히 따라와만 주신다면 저희가 50위권, 30위권 대학교까지 갈 수 있게 저희가 다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적인 부분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4시간 학생분들의 생활적인 부분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뭐 시큐리티라든지 학생분들이 어디를 가는지 위치 확인 같은 것도 다 도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이 학업만 하면 안 되겠죠. 액티비티 관련돼서도 저희가 다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간단한 활동들을 하겠지만 또 방학 시즌에는 저희가 또 따로 또 캐치업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건 뒤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학교와 기숙사 생활 모든 면에서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색다르게
새로운 이제 관리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명문 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걸 저희가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아까 그 직원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숙사에는 학장님이라고 불리는 디렉터가 있고요. 디렉터 밑에는 캠퍼스 코디네이터, 학생분들의 생활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ELL 코디네이터, 아까 ESL 선생님이 이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학교 진학 컨설턴트, 대학교 진학 카운셀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딱 4종류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종류가 4종류라는 것 뿐이지 직원분들은 학생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비율은 8대1의 비율로 학생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절대 뭐 부족하지 않게 학생분들을 성공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당연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의 형태는 타운하우스, 럭셔리 아파트먼트, 그리고 온캠퍼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온캠퍼스는 일반적인 보딩 스쿨의 기숙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숙사들 온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다 라이딩 해드리고요. 또 학생분들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가셨을 때 핸드폰에 까셔야 되는 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보딩웨어라는 거, 그리고 라이프 360, 이 2가지는 무조건 깔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학생분들이 임의로 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분들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몇 시에 어디에 갔는지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분들께 다 깔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다 케어는 해드리지만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약간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바로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의 방에는 모두 다 모션 캡처가 가능한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가용한 시간 이외에 만약에 움직인다, 뭐 좀 허락되지 않은 외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카메라가 이걸 감지해서 거기에 계시는 사감 선생님들한테 다 알림이 가요. 이런 식으로 학생분들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학생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실제 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카고라든지 나파밸리 이런 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진짜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학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높은 퀄리티의 기숙사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분들이 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신다는 게 단순히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한다,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학생분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자존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고퀄리티의 기숙사 형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장님들이라든지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 근처에 괜찮은 기숙사 형태가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계세요. 식단도 당연히 챙겨드리죠. 그래서 삼시세끼 다 챙겨드리고요.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해결하시고, 점심은 학기 단위로 크레딧 충전을 해서 학생분들이 카드를 이제 학교에 있는 식당에서 태그해서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저녁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케이터링 형식으로 받아서 학생분들이 뷔페 먹듯이 그렇게 먹고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그럼 주말에는 학생들한테 밥을 안 주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주말도 당연히 삼시세끼 다 제공이 되고요. 또 학생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원체 성장 시기니까 간식거리 같은 것도 다 상시 비치를 해놓고 저희가 학생분들께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단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위클리 밀이라고 해서 학생분들이 일주일 동안 뭘 먹는지를 부모님들께 전달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딱 보시고 뭐 닭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요청이 있으시면 그때 저희가 다 피드백 받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으로는 대학교 진학 관리.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S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해드리진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유료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무상으로 학생분들께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숙사에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리디 시즌으로 가시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의 최고의 목표는 50위권 안에 있는 학교를 가실 수 있게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2020년도 학기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너스 트랙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각 학년마다. 그 학년마다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면
탑 50, 5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실 수 있게끔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장이란 말이 뭔가 임팩트가 없죠. 그래서 3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까지 가신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무조건 15,000불의 장학금을 대학교 진학 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메리고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때에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학교 진학 때까지 저희가 장학금을 제공하거든요. 그만큼 학생분들 관리 면에서부터 대학교 진학 때까지 자신감이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잘 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경험 부분이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분들, 또 국제 학생분들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가을 방학 끝나고 가을 방학 때 학교 이제 기숙사를 받고 나오셔서 집에 들렀다 오셔야 되고 겨울 방학 때도 마찬가지 기숙사 비워서 한국 들렀다 나오셔야 되고 또 봄 방학 때도 마찬가지 집에 들렀다 오셔야 되고 여름 방학 때까지 집에 들렀다 오셔야 돼요. 이렇게 총 4번을 가시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교들 기숙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선이거든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요. 이때 학생분들 피로도도 쌓이실 거고 왕복하는 경비 또 가셨을 때 집에서 사용되는 용돈 같은 것도 무시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을방학과 봄방학 때에는 학생분들을 데리고 인근 지역 혹은 랜드마크 같은 곳을 가서 저희가 수학여행을 가요. 쉽게 얘기하면 필드 트립을 가는데 저희가 선정할 때에는 미국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미국 부모님들과 당연히 갔을 법한 곳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캐치를 해서 학생분들을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분들이 만약에 학생분들이 단순히 잘 생활해서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디즈니 월드를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일 수가 있고 한 번도 LA에 있는 뭐 산타모니카 해변을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부분까지 경험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을방학과 봄방학 때에는 아메리고 학생들은 다 따로 저희가 모아서 인근 지역에 있는 필드 트립까지 간다. 그리고 이 비용은 모두 학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비행기표, 거기서 생활하는 숙식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험적인 부분은 당연히 주중에는 학교 생활 열심히 충실하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저녁 드시고 2시간 동안 저희랑 같이 자습을 하시게 돼요. 저희는 지향하는 모습은 자습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간혹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부족해서 혹은 미국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시스템을 따라가기에 좀 벅차서 초반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캐치업을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2시간 동안에 학생분들이 자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학생분들이 학교에 따라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실 수가 있고 액티비티 당연히 아메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비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학교 탐방, 또 지역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도 당연히 저희가 인솔 해서 가게 되고요. 또 나는 뭐 불교인데요, 나는 기독교인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교 상관없어요. 저희가 뭐 카톨릭 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주교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그대로 종교 활동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절대로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뒤처지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 이메일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런 리포트를 전달드려요. 이때는 크게 2가지.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와 학생들 기숙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또 밑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쪽지 시험이라든지 숙제에 관련돼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캐치업을 해서 부모님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아메리고 직원들과 거기에 그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 딱 2 종류만 들어가게 돼요. 학생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시는데 그럼 난 영어를 못하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위챗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위챗에는 번역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한국말로 채팅하셔도 되고요. 뭐 중국 분들, 뭐 일본 분들, 그분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을 쓰면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통에 문제 없이 서로가 원하는 부분,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빛났던 부분은 이번 최근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미국에서 이제 발발되어서 좀 더 이슈가 됐다라고 했던 2월, 3월 달 때에는 저희가 굉장히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하면서 어머님들께는 바로 이 위챗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 자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0%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 매일 거의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또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기 전에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제가 또 바로바로 또 업데이트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관리인데요. 이거는 저희 아메리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학생분들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아메리고 직원분들이 신경 쓰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학생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수여한 상, 어디에 참여했던 이력, 이런 것들을 학생분들이 신경 쓰지 못하시더라도 아메리고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 학생분들이 이제 얼리 디시즌을 갈 때, 혹은 대학교 이제 정시 입학을 할 때, 저희는 요 학생분들의 포트폴리오 링크를 바로 대학교 입학처에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입학처에서도 바로 이런저런 서류를 볼 거 없이 이 포트폴리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분들의 장점을 더 캐치업을 잘 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메리고 학생분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른 대처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 고등학교 9월 학기가 이번 학기가 이제 열릴지 안 열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혹시 몰라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스타트 애니웨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을 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대사관이 아직 이제 비자 업무를 이제 오픈하기 전이기 때문에 미국을 나가시기 어려운 부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학기를 날려야 되느냐, 다시 내가 휴학계를 냈는데 다시 또 한국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스타트 애니웨어를 통해서 한 학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9월 학기 시작인데 한 10월 15일 정도에 대사관이 열었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러면 10월 16일이라도 당장 이 스타트 애니웨어 끊고 그 현지에 있는 미국 고등학교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스타트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온라인 코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들으면서 얻으셨던 크레딧 같은 부분들은 다 저희가 다 챙겨서 현지로 가시는 고등학교의 성적으로 다 저희가 이관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 학생분들의 이제 학업적인 이제 스케줄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 캐치업해서 절대 손해보시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학생분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결과는 대학교 진학률이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번 아메리고 전체 학생들이 간 대학교들 리스트예요.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좀 랭크로만 봤을 때 확인을 해드리자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 미국 지역에서 6위를 하는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으로도 대학교 진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외에도 보스턴 대학교라든지 위스콘신 대학교, 퍼듀 대학교, 학생분들이 아실 수 있는 UC 계열 대학교도 다 많이 가셨고요.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또 명문 대학교 가신 분들도 계세요. 와세다 대학교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학생들은 어떨까? 한국 학생들이 졸업하실 때 성적의 평균을 볼게요. 일단 SAT의 평균은 1360점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분들의 GPA 성적은
웨이티드, 그러니까 GPA는 웨이티드가 있고 언웨이티드가 있거든요. 웨이티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무거운, 막중한 이런 뜻인데, 여기에 AP와 아널스를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를 웨이티드 GPA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3.9 정도가 되죠. 굉장히 높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분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실 때 에세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학생과 저희 학장님이 1대1로 다 봐드렸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대학교로 가실 수가 있었고, 공부만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 뭐 전반적인 맥락으로는 학생분들이 학업뿐만이 아니라 뭐 스포츠면 스포츠, 뭐 수학경시대회, 또 서비스 클럽, 학생분들이 스튜던트 앰베서더라고 해서 기숙사 내에서 또 학생들 학생 사생장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있고, 비즈니스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성적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대학교에 어필이 잘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번에 간 대학교 리스트는 보스턴 대학교, 뉴욕 대학교, UC 계열, 일리노이, 위스콘신, 그리고 또 펜 스테이트 대학교라든지 퍼듀,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세다 대학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까지 가셨다는 거 학생분들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인데요. 비용은 뭐 아까 박윤희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모든 학비에는 이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학비, 대학 컨설팅, 또 모든 고등학교들은 졸업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비용 저희가 뭐 나중에 뭐 학비는 이렇게 내셨지만 졸업 비용 또 추가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 포함이시고, 저희 ESL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고, 기숙사, 주말 액티비티, 삼시세끼 다 포함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학업 서포트 당연한 거고요. 특히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포함될 정도로 되게 강력한 의료보험까지 저희가 다 모든 학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과서, 교복, 아까 말씀드렸던 추수감사절, 봄방학 때의 필드 트립, 그리고 또 공항 픽업, IT 솔루션이라는 거는 요즘 고등학교들이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지 크롬북 이런 걸 활용해서 학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대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을 하고, 이런 비용도 다 저희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는 것도 학생들의 입학 성적에 따라서 6,000불부터 2만 불까지 되게 다양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에 좀 더 부담을 덜 하시고 저희 이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저희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잘 들으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아메리고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관리받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아까 PPT 설명한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인지 못하고 아이가 미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을 아메리고들은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학을 아이들을 보냈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말은 이 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심심해요, 지루해요. 아이들은 분명히 현지 아이들보다 영어 능력이 떨어지고 교과를 따라가기 되게 버거울 텐데, 아이들이 비록 심심하다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고 이겨내려고 시간이 부족하고 수업을 듣고 또 따라가고 자율학습을 해야 정상인데, 아이들이 비록 심심하다가 나오면 되게 큰 문제인데, 아메리고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액티비티,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을 커버하면서 아이들이 심심하다라는 말이 나올 틈 없이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Q&A가 지금 4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어, 잠깐 저희 종로유학원의 장점을 조금만 박유현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실 거고요. 지금 Q&A를 주시면 저희 Q&A가 끝나면 저희 웹 세미나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Q&A를 보내주시면 웹 세미나 끝나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박윤형 팀장님 화면 돌려드릴게요. 저희 종로유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학원은 올해 38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글로벌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유학업에만 집중해온 노하우는 저희 종로유학원이 유일합니다.
저희가 국내에 이제 한 14개 지사가 있고 해외에서 11개 지사가 함께 하는 만큼 굉장히 규모 있고 전통 있는 유아고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만큼 현지에서 이제 앞으로 이 자녀들이 이제 유학을 계획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시기에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곳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국 후까지 함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주변에 있는 지인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저희가 전문성 갖춘 상담원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들어온 Q&A가 4개가 있는데, 하나 했구나.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숙사에서는 한국 아이들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고 내에서 10% 정도만이 한국 학생들의 퍼센티지고요. 나머지는 다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남미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숙사 형태를 봤을 때 좀 다르지만 한 50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한 5명 정도 많이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기니까 중국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 홍콩, 타이완이 이제 일본까지 해서 아시아 쪽으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남미 쪽, 그리고 뭐 적지만 카자흐스탄이든지 키르기스탄 정도까지 해서 되게 좀 잘 사는 집의 부모님들 중 자녀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식단은 그러면 약간 한식이 나올 때가 있나요? 아니면, 저는 워낙 학생들 국적이 다양하다 보니까 식단이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궁금한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라가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의 입맛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식단을 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또 자녀분들도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캠퍼스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아시아 음식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이외의 음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당연히 나오고요. 뭐 팝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때운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학생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대사분들 있잖아요. 학생 사승장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또 식당이 또 조율이 돼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이네요. 또 다음 질문은 엄마가 아이와 같이 생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건 관리형 조기유학에서는 어머님이 같이 가긴 어려워요. 근데 조기유학에서 아이가 같이 갔을 때와 같이 가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조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부모 동반 유학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요. 불행하게도 미국은 어머님이 아이 케어를 위해서 가는 가디언 비자를 주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디언 비자 받고 순수하게 아이를 케어 목적으로 가신다고 하면 국가를 캐나다나 뉴질랜드로 변경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어머님이 뭐 합당하게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다든지 취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은 중학교부터 유학을 갑니다. 아직 혼자 가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어렵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 10학년 학생인데 애가 자꾸 전학 이야기를 합니다. 전학할 때는 지역을 옮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전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러면 이거 전학 얘기는 저희 박윤선 선생님께도 해주시고요. 혹시 아메리고에 전학 케이스가 있으면 이 부분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박윤선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은 전학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주를 옮길 때는 주마다 학자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적표를 가지고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를 하실 사항은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실 10, 11, 12, 최근 3년 성적이 특히 대학 갈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학을 계획했던 학생들도 그냥 그 학교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2학년에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 아이를 1, 2년 지켜본 선생님 추천서를 잘 써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은 전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11학년, 12학년에도 전학 가는 학생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메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없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그 지역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 이제 생활하고 적응했던 부분들도 다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갔던 지역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내가 좀 생활해 보니까 난 좀 더 뭐 바랬던 부분이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요. 학생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저희 아메리고 내에서 전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특이 케이스이지만 중학교부터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고 내에서 중학교를 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 가고 싶은데 중학교는 이 지역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해서 학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렉싱턴에서 중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 시작할 때쯤 돼서는 뭐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학생들이 전학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경우는 확실히 학생들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학생과 학교의 매칭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공부를 되게 잘했고 승부욕이 있던 학생이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가서 데이스쿨에 가서 방과 후에 약간 멍 때리고 공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어색해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약간 자립심이 부족한 학생임에도 어떤 높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보딩 스쿨에 간 경우에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딩 스쿨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스포츠 팀도 많이 있고 클럽도 많지만 학생이 먼저 도전하고 어떤 재능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전학 같은 얘기를, 사실 이 아이들이 전학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하게 된다면 이런 관리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학생들의 멘탈과 학업과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커버하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더 질문은 안 들어왔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박윤현 팀장님 마무리로 한번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학부모님들에게?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 지인과 많이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문의하시거나 찾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처음부터 한번 저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전부터 계획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해야 되는지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저도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지금 만약에 만약에 생각을 생각을 하고 하고 계신다고 계신다면 한다면은 하루 이틀 하루 놓치지 이틀 마시고 놓치지 지금 마시고 지금 바로 바로 연락을 연락을 주시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 학생분들이 학생분들이 단순하게 단순하게 미국으로 미국으로 간다는 게 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거기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새로운 생활을 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 되고 거기서 거기서 또 새로운 새로운 문화에 문화에 적응해야 적응을 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서두르는 서두르는 게 게 좋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아무것도 진행해보지 않고 그저 우리 애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저럴 것 같아요 라면서 고민만 하시다가 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아메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의 뭐 영문 성적표라든지 그리고 또 영어 성적, LTS라고 하는 성적을 보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거고, 인터뷰까지 보셔야 뭐 장학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학생의 영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수준을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저희는 따로 없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분들의 수준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웹세미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웹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내용밖에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딱 맞는 내용은 저희
종로유학원의 전문가들을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친구들의 케이스, 먼저 간 아이들의 케이스를 얘기 듣고 저희를 찾아올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비슷비슷한 케이스처럼 보여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누구 다른 아이처럼 수학과 과학을 좋아해요라고 한다 한들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다 너무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성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전문가를 만나서 전문적인 케이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딱 맞는 길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종로유학원 찾아주세요. 저희 종로유학원은 대한민국 1등 유학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자랑할 건 학생분들의 성공밖에 없거든요. 학생분들의 성공이 저희 종로유학원의 성공입니다. 저희 그러면 인사드리고 종로 웹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